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지영은 이재동의 회사 1호 배우가 되어 정식으로 연기자의 길을 가기로 하였는데 이재동은 경험 삼아 오디션을 보라고 대본을 건네주었고 김지영은 아직 연기 초짜가 무슨 오디션이냐며 망설여지면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브 여주인공 오디션에 붙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설령 떨어진다 해도 할머니랑 조개나 캐며 살면 되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는 낙천적인 김지영이었지만 코필승은 이재동이 자꾸 김지영을 부추겨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재동을 찾아가 김지영은 성격도 단순하고 어리버리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 얼굴도 전혀 배우감이 아니라며 결론적으로는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폄하하였는데요. 이재동은 뻔히 김지영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고필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황당해서 김지영에게 사실대로 일러바쳤고 뒤에서 자신을 디스하는 고필승이 얄미운 김지영은 오히려 연기에 대한 열정만 더 불타올라서 고필승에게 꼭 연기로 성공하고 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김지영이 연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자 불안한 고필승은 하필 톱스타 진샛별의 자살 소식에 팍도라가 떠올라 김지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가 팍도라의 불행을 김지영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부어 벼랑 끝으로 몰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팍도라처럼 김지영이 잘못되는 게 싫고 제2의 팍도라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솔직히 말을 하였는데 김지영은 자신은 팍도라가 아니고 바닷가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수십 번의 수술을 견뎌낸 강한 김지영이라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팍도라가 코필승의 여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지영은 코필승이 이렇게나 자신을 걱정하며 연기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 코필승이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았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연기에 대한 열정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커져버렸기에 고필승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길 간다고 밤새 대본을 보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김지영은 늦잠을 자서 오디션 시간에 늦을 뻔하였는데 코필승의 차를 얻어 타고 겨우 오디션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고 코필승은 김지영을 팍도라가 아닌 김지영으로서 대하기로 하고 김지영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밤새 뭔 일이 있었는가 확 달라진 코필승의 태도에 김지영은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이제는 자신이 연기를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속도 편하고 오디션도 잘 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지영이 보려는 오디션장에는 백미자가 도도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요. 백미자는 어디 사투리를 줄줄 읊어대는 촌닭 같은 것이 배우를 하러 왔냐며 비웃었지만 김지영의 연기를 보고 마치 팍도라가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김지영에게 같이 일하면 팍도라처럼 대배우로 키워줄 수 있다고 설득해보려 했지만 코필승의 집에 와서 쓰레기를 잔뜩 투척하고 소금자에게 매질이나 당할 만큼 코필승 감독집에서는 원수나 다름없는 미친 아줌마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내가 배우를 그만두면 덧지 아줌마랑은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며 단박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백미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아들 팍도식과 고명동이 사귀는 걸 가족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겠냐며 김지영은 자신도 괜히 코필승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가는 김선영에게 물사대기에 매질을 당하는 것이 상상이 되어 코필승을 마음에서 지우기로 하였지만 코필승이 태도를 바꾸고 이제는 자신이 연기를 더 잘할 수 있게 영화관에도 데려가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에 다시 봄눈 녹듯이 마음이 흔들린 김지영은 코필승이 작정하고 다가오는 것을 밀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코필승은 더 이상 팍도라 얘기는 꺼내지 말고 김지영만 생각하기로 하였는데 김지영과 코필승의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코필승을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는 공마리였는데 공마리는 코필승과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가출을 하여 코필승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장에 숨어버렸습니다. 공마리는 코필승과 잠을 자서 아기를 가지면 코필승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결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당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옷장 속에서 코필승을 기다리다가 코를 골며 자는 바람에 코필승 가족에게 결국 들켜버렸고 공마리가 나쁜 의도로 코필승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안 장수연은 공마리에게 한 번도 한 적 없는 손찌검을 하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코필승이야 공마리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지만 공마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코필승에게 다가가려고 할 텐데요.
촬영장에 무작정 치킨을 가지고 찾아온다든지 이번처럼 엉뚱한 일을 벌이는 공마리를 그냥 두고만 보기엔 장수연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하는 수 없이 공마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필승은 공마리의 친오빠라고 실토를 해버렸는데 공마리는 도대체 장수연이 왜 이런 말을 이제 와서 하는 건지, 일부러 코필승을 단념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친오빠라면서 왜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았는지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공마리 외에도 김지영의 연애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바로 공진단인데, 공진단은 김지영을 팍돌아 대용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가지고 놀 생각이었지만 김지영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과의 약속을 펑크내자 김지영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촌닭 같은 게 내가 몇 번 만나 옷 사주고 여친해 달라고 몇 마디 했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어디서 건방지게 이 공진단과의 약속을 함부로 취소해? 라며 어이없어 하는데요. 인류식품 김태희가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신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나간 공진단은 김태희만 생각하고 더 이상 촌닭은 신경 쓰지 말자고 결심했지만 생각할수록 김지영이 자존심을 건든 것 같아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공진단의 옷을 변상하는 대신 밥을 5번 사주기로 하고 만난 것이었지, 공진단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싼 옷을 선물하는 공진단이 부담스러워 일찌감치 만남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공진단에게 여친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려 했는데 연기 공부를 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 보니 시간이 나지 않았고 그 사이 코필승과 만나는 횟수만 늘어서 마음은 완전히 코필승에게 기울어진 상태였는데, 김지영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코필승의 엄마인 김선영이었습니다. 김선영과 소금자는 김지영이 코필승의 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김지영에게 행동을 조심하라 일렀는데, 다시 두 사람이 카풀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지영은 코필승이 잘해주는 것에 흔들려 그냥 사귀어버릴까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지영씨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또 필승이 차를 타고 와요? 라고 불만이 가득 담긴 말을 하는 김선영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코필승은 김선영이 김지영에게 차갑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김지영을 들여보내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말하게 되는데, 24화에서 코필승은 김선영에게 엄마가 김지영 씨에게 카풀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칠 김지영 씨가 자꾸 날 피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 때문이었네요. 엄마, 앞으로 지영 씨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지영 씨 좋아해서 지영 씨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카풀하자고 한 건데 왜 지영 씨를 괴롭히세요? 그러자 김선영은 내가 괴롭히긴 누굴 괴롭혔다고 그러니? 너 이제껏 힘들게 일해서 감독 자리에 올랐는데 앞으로 좋은 혼처 자리가 줄을 설 텐데 동네에서는 니들 둘이 사귄다고 이상한 소문이나 나고 내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어쩜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니? 너는 하필 왜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니? 그러자 소금자는 필승이 너 그렇게 안 봤다. 너 겨우 문간방 아가씨 때문에 마리를 싫다고 한 거냐? 재벌집 딸이 제 발로 들어와서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목매다는데 문간방 아가씨가 뭐가 볼 게 있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 아가씨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자 코필승은 마리는 진짜 관심 없어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마리 혼자 맘대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김지영 씨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는데 카풀하는 거 가지고 이러시지들 마세요. 코필승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소금자는 코필승이 엎둥이 티가 팍팍 난다며 완전 지멋대로다 하며 혀를 찾고 김선영은 다시 한번 김지영을 설득해보려고 찾아갑니다. 김선영은 김지영의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필승이는 나한테는 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우리 필승이 사실은 엎둥이에요. 내가 아기를 못 가져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마지못해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나보고 계속 살라고 죽지 말라고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나는 필승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필승이가 나를 살게 했고 나는 필승이가 없으면 이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필승이가 내 전부인데 나는 필승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소금자는 아가씨 때문에 우리 필승이가 재벌집 사위도 마다하고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지 엄마 말도 안 듣고 생전 안 하는 짓을 하는데 이게 다 아가씨가 홀려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를 키워준 은공도 모르고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 가슴에 못 박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암. 김선영은 김지영에게 우리 필승이가 지영씨를 조금 좋아하기는 한가 본데 우리 필승이 마음 받아주지 말아요. 우리 필승이가 어떻게 해도 넘어가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하며 간청하는 김선영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김지영은 내가 이래선 안 되는구나. 감독님이 엎둥이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성심을 다해 키워준 부모님 맴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지. 정신 차리자 김지영 하며 알았으유. 절대 감독님한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께 염려 붙들어 매셔요 하며 약속을 합니다. 김선영의 부탁을 받은 김지영은 이제는 코필승과 사적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자며 코필승의 전화도 받지 않는데요.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왜 자꾸 자신을 피해 다니냐며 오늘도 같이 볼 영화가 있다면서 연기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김지영은 이제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할 테니께 감독님은 신경 쓰지 마셔요. 고필승은 우리 엄마가 지영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김지영은 감독님 우리 만나지 말아요. 감독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면 지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께 지한테 잘해주지 마셔요. 감독님은 감독님 갈 길 가야 해요. 어른들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나 같은 건 감독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지가 뭣을 하든 어디로 가든 맴 쓰지 말아요. 김지영의 말에 코필승은 김지영씨, 나 김지영씨 좋아해요. 이제부터 김지영씨는 나만 바라봐요. 나도 팍돌아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나는 이제 김지영씨만 사랑할 거예요. 우리 정식으로 부모님께 말해요. 김지영은 고필승이 드디어 고백을 하자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고필승이 자신을 지켜준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요. 오늘부터 지영씨랑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영씨를 내 여자친구로 잘 대해주세요. 그러자 김선영은 김지영에게 아가씨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김지영은 죄송해요. 지가 감독님을 안 만나기로 맘을 먹었지만서도 도저히 자신이 없었구만요. 지를 때리셔도 좋고 소금을 뿌리셔도 좋아요. 지 말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눈물로 애원을 하였고 소금자는 와 촌년인 줄 알고 쉽게 봤더니 아가씨가 보통이 넘네. 어제 한 말과 다르잖아. 안 되겠다 애미야. 너 필승이 호적에서 파버려. 나는 이런 막대먹은 손자 필요 없다. 지 잘되라고 애미애비가 그렇게 공들여 키웠건만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럴 거면 집에서 내쫓아버려. 지들 둘이 콩을 볶든 찌지든 맘대로 하라 그래. 소금자의 말에 기가 막힌 김선영은 혈압이 올라 쓰러지고 맙니다. 김지영은 죄송스런 마음에 밤새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허락만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고 코필승은 김선영에게 키워주신 은혜 모르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행복해지려면 김지영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김선영은 그럼 이 엄마가 불행해지는 건 상관없다는 말이냐며 같이 울고 맙니다. 한편 장수연은 공마리에게 코필승이 친오빠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너는 필승이랑 절대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해서도 안 돼. 필승이는 네 오빠야. 그러자 공마리는 필승이 오빠 아니 필승씨가 왜 내 오빠야? 오빤데 왜 선영아 줌마 집에서 살아? 그러자 장수연은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해서 필승이를 낳았었어. 하지만 엄마는 필승이를 키울 수가 없었고 선영아 줌마는 몸이 아파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필승이를 선영아 줌마 집에 데려다 줬어. 필승이는 내가 엄마라는 걸 몰라. 네가 동생이라는 것도 몰라. 네가 필승이 동생이라는 거 필승이도 아빠도 알면 안 돼. 그러니 말이야. 필승이 생각은 이제 하지마. 세상에 오빠랑 결혼하는 여동생은 없어. 네가 또 필승이 집에 가면 이 엄마는 여기 이물에 빠져 죽어버릴 거야. 너는 이 엄마가 죽어도 좋니? 장수연의 위협에 컵에 질린 공마리는 엄마가 왜 죽어? 내가 필승 오빠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잘못하는 일이야? 장수연은 그래.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엄마도 아빠도 모두 불행해지는 일이야. 결국 공마리는 장수연이 죽는다고 하는 말에 겁이 나서 포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고 아기를 버린 엄마가 너무 나쁜 사람, 마녀같이 생각되기만 하는데요. 공마리는 한밤중에 자고 있는 수연에게 다가가 매섭게 노려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낳은 아기가 필승 오빠고 지금 아빠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낳았던 거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랬던 거야? 필승 오빠도 버렸는데 나도 곧 버릴 거야? 하며 잠든 장수연을 향해 속으로 말하는데요. 엄마는 마녀야. 아빠도 나도 필승 오빠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녀야.
마녀는 살아있으면 안 돼. 마녀는 죽어야 해 하며 장수연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데 장수연은 기겁을 해서 깨었고 공진택도 마리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며 놀라서 말립니다. 공진택은 공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엄마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고 공마리는 엄마가 필승 오빠가 제 친오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공진택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니 장수연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공진택에게 마리가 필승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이젠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공마리는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대들었지만 장수연은 필승이가 너를 오빠 동생 사이처럼 친하게 생각할 뿐 너를 여친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 언제 내가 필승이가 네 친오빠라고 말했냐며 공마리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장수연은 공마리를 단념시키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긴 했지만 공마리가 이 일을 떠들고 다녀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번 기회에 공마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마녀라고 부르는 공마리가 걱정이 된 공진택은 하는 수 없이 공마리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홍혜교는 공마리를 붙들고 장수연을 왜 마녀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들어보려고 하지만 장수연은 공마리를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24시간 감시하라며 박도준에게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24화에서 코필승은 김지영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만 김선영과 소금자는 김지영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원망합니다. 공진단은 김태희만 생각하고 김지영을 잊어보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하였고 김지영은 더 이상 공진단과 만날 일이 없다고 하자 공진단은 자존심 상해하며 김지영을 잊기보다 괴롭혀줄 마음을 먹습니다. 장수연에게서 코필승이 친오빠라는 말을 들은 공마리는 너무 놀라서 장수연이 마녀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공진택은 공마리가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생각에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분명 공마리와 코필승 사이에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 홍혜교는 공마리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 물어보는데 공마리는 엄마가 필승이 오빠가 내 친오빠라고 필승이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답장을 보냅니다. 홍혜교는 장수연 몰래 코필승의 유전자 검사를 하여 모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공진택에게 사실을 얘기하지만 공진택은 장수연에 대한 배신감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고필승을 아들로 데리고 올 마음을 먹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